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볼 때 이건 꼭 봐야 돼. 공중보건학 두 번째 시간이에요. 같이 학습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인구와 출산이에요. 인구와 출산에서는 인구의 정의 알고 계셔야 되죠? 특정 시간에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을 인구다 해주시면 돼요. 인구 중에서는 상주 인구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상주 인구라고 하시면 되겠죠. 상주 인구에서는 또 기억하실 게 일시적인 현재자는 제외하시고 일시적인 부재자는 포함한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성별도 아셔야 되죠? 성별은 여자 100명당 남자 인구 비예요. 그래서 110이다 하시면은 여자가 100명, 남자가 110명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성비에서는 1차 성비, 2차 성비, 3차 성비가 있어요. 태내, 출생, 현재 성비가 되실 수 있죠. 총 부양비 구하는 공식도 알고 계셔야 되죠. 분모가 생산인구예요.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는 생산인구라고 보시면 되죠. 나이로 치면 15세에서 64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부양비는 노인과 유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유소년은 0세에서 14세, 노인은 65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소년과 노인을 포함하는 분자를 갖는 거는 총부양비라고 보시면 되죠. 생산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면 노인 부양비. 그리고 생산인구가 유소년을 부양한다. 유소년 부양비가 되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노령화 지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예요.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출생률이 감소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날 때 노령화 지수가 증가되실 수 있어요. 인구 구성도 이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우선적으로 유소년과 노인을 비교했을 때 유소년과 노인의 비가 노인의 2배와 같다 하면은 종형이에요. 멈춰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인구 정지형이에요. 근데 2배가 넘어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피라미드형이 되시겠어요. 인구 증가형이죠. 근데 2배가 안 돼.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항아리형이에요. 별형과 포주박형은 생산인구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생산인구 15세에서 64세죠. 그래서 생산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 그러면은 생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도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형. 생산인구가 50%가 안 돼. 그거는 농촌형이라고 보시는 거죠. 젊은 사람이 없는 형태라고 보시는 기 때문에 표주, 박형, 호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족계획 살펴볼게요. 임신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거 풍진, 수두, 간염, 빈혈 검사 시행하실 수 있어요. 피임법으로는 영구적인 피임법과 일시적 피임법 나눠지실 수 있죠. 영구는 정관 절제술, 난관 결찰술이 있겠어요. 남자에게 하는 정관절제술은 6주 후에 정액검사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실 수 있죠. 일시적인 방법에는 경구피임약, 자궁내장치, 콘돔, 월경주기법 사용하실 수 있죠. 경구피임약 같은 경우는 배란을 억제하시는 거예요. 모유수유자는 시행할 수 없고요. 매일 일정 시간에 복용하는 거를 지도하실 수 있죠. 그래서 21일간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을 하시고 7일은 영양제를 같은 시간에 복용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복용을 하실 수 있죠. 자궁내 장치는 루프라고 하시고 착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한번 삽입을 하면 5년 동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피임 효과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터울 조절이 가능하고 모유 수유가 가능한 피임법이 되실 수 있죠. 금기는 골반의 염증이나 자궁암, 가다월경, 임신 경험이 없는 사람이 금기라고 보시면 되죠. 콘돔은 성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월경주기법 같은 경우는 배란인 계산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다음 월경 시작일에
14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베라닌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베라닌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사이를 피임을 하시는 거 필요하죠. 정자 생존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초 체온법이 있어요. 아침에 누운 채로 체온을 측정하시는 거고, 베란 후에 체온이 상승하실 수 있는 거죠. 지역사회 정신건강도 살펴볼게요. 질병 중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고 계셔야 되죠. PTSD가 되시겠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 후에 발생하는 심리적인 반응들을, 이제 불안 증상들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돼서는 셀리의 3단계 알고 계셔야 되죠. 경고기, 저항기, 소모기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교감신경이 흥분된다 하면 경고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응기전을 이용한다 하면 저항기고, 무기력하고 우울이 나타나는 거 소모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방어기제 살펴보시면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부정,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투사, 남을 탓하는 거죠. 억압, 기억에서 그걸 제외하는 거죠. 퇴행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형태를 퇴행이라고 보시면 되죠. 반동형성, 미운 아이 떡 하나 준다. 얘가 반동형성이죠. 해리는 다중인격이에요. 그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시는 게 합리화라고 보시면 되죠. 전치는 이제 부모에게 혼나고 나면 약한 사람, 동생을 때린다든지 하는 게 전치라고 보시면 되죠. 정신재활 프로그램 중에서는 납병원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출퇴근하는 것 같이 주간에 납병원에 가셔서 재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신건강 예방에서는 1차, 2차, 3차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죠. 1차에서는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새로운 정신장애 발생을 감소하는 목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인의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 교육, 가정폭력 상담 홍보, 정신건강 증진시설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아직은 정상인 사람들에게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게 1차 예방이라고 보시면 되죠. 2차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기 진단과 신속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울증 조기 검진, 응급진료, 응급상담, 치매 선별검사가 2차라고 보시면 돼요. 3차는 정신적 결함과 사회적 장애를 감소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프로그램, 생활지도, 퇴원한 자의 약물 교육, 추후 간호를 제공하는 거죠. 약물 중독자들이 모임을 갖고 자조 모임을 하는 거는 3차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지역사회 간호 살펴보시면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가족이 건강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는 게 목표로 삼으실 수 있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했을 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해주시면 돼요. 지역사회 간호 보건사업에서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진단이나 주민들의 요구도 파악을 우선시해 주셔야 되죠. 그 지역사회 기본 단위,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정방문 대표적으로 시행하실 수 있죠. 가족 단위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방문을 하시면 가족의 전체의 강점과 취약점을 확인을 하셔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가정 방문은 계획하에서 시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환자 가정 간호를 시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환경위생 개선 지도를 하고 보건교육을 시행하실 수 있죠. 가정 방문할 때는 우선순위에 맞춰서 방문을 해주셔야 되죠. 미숙아와 신생아를 먼저, 그 다음에 임산부, 학년정 아동, 학령기 아동, 성병, 결핵환자 순이에요. 그래서 미숙아나 신생아 같이 이렇게 취약한 면역에 취약한 아이들을 먼저 방문을 하시고 전염성,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우선시는 감염성 질환이에요.
퍼지지 않게 관리를 우선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근데 가정 방문할 때 우선순위에는 감염 환자가 맨 뒤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 밖에 우선순위 보시면 전염성 환자와 비전염성 환자가 있어. 그러면 비전염성 질환자를 먼저 가셔야 되고, 만성 질환자와 급성 질환자가 있어 하면은 급성 질환자를 먼저 가셔야 되죠. 그리고 개인과 집단이 있으면 집단을 우선시해 주시고, 원래부터 있던 환자가 있고 새로운 환자가 있다 하면 새로운 환자를 우선시해 주셔야 돼요. 문제가 명확한 사람이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이 가는 대상자를 먼저 방문을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가정방문과 건강크리님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죠. 가정방문 같은 경우는 실정에 맞는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어요. 그 가정 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방문자를 맞아서 하기 때문에 거동 불능자가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건강 문제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의 시간과 경비가 절약이 되는 거죠. 단점으로는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고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은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되실 수 있죠. 건강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에서 대부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건강관리실에 다양한 물품들이 있죠. 물품과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실 수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 이제 가정 방문의 장점이었는데, 이 거동이 불능한 사람들은 클리닉에 나오기가 어렵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자보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자보건에서는 정의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임산부는 누구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들을 임산부다 하시면 돼요. 영유아는 출생 후 6세 미만인 사람들을 영유아라고 한다 해주셔야 돼요. 또 모성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이죠. 15세에서 49세 여성을 모성이라고 한다 하시고,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신생아라고 한다 해주시면 돼요. WHO에서 제시한 이제 국제 간의 건강 수준을 비교하는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거는 평균 수명과 영아 사망률, 조사망률, 모성 사망률, 질병의 지표, 유병률 발생률을 드실 수 있죠. 그 지역사회의 인구 특성을 파악한다 하실 때는 조출생률, 조사망률, 영아 사망률, 모아비가 드실 수 있어요. 국가별 보건지표로 가장 많이 삼고 있는 게 영아 사망률이죠. 그래서 영아 사망률 밑에 수식을 살펴보시면 분모가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예요. 분자가 같은 해에 1세 미만의 사망아 수를 영아 사망률이다 해주시면 돼요. 영아 사망률 왜 중요하느냐? 환경위생이나 모자보건의 수준이 증가되면 잘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성 사망률도 이제 국가 간 건강 수준 비교 척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비율은 가임기 여성분의 같은 해에 임신, 출산, 산욕으로 사망한 모성수를 평가할 때 모성 사망률 하시면 되겠어요. 모성 사망비 같은 경우는 연간 출생아 수 분의 같은 해에 임신, 출산, 산욕으로 사망한 모성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성 사망률과 모성 사망비, 모성이 들어가는 공식에는 곱하기가 10만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1000이죠. 곱하기 1000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역사회 사업을 하실 때는 범위론을 따른 프로그램을 많이 세우실 수 있죠. 금연 절주 프로그램 살펴보도록 할게요. 5단계를 거치실 수 있죠. 계획 이전 단계, 계획, 준비, 행동, 유지 단계로 나눠지실 수 있어요. 계획 이전 단계는 아직
그 술이나 담배를 끊을 생각이 전혀 없는 단계죠. 그래서 동기를 유발시켜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흡연과 음주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리는 게 필요하실 수 있고요. 계획 단계는 금연이나 절주를 아직 하지는 않지만 한번 해볼까 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신의 흡연과 음주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게 뭐 니코틴 중독을 알아본다든지 흡연 유형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죠. 준비 단계는 이제 금연 절주를 계획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연 절주 프로그램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거 필요하고 흡연의 위험에 상황하는 대처 방법 그런 것도 알려주실 수 있죠. 행동 단계는 금연 절주를 실천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까지를 행동 단계라고 보시고 6개월이 넘은 사람들은 유지 단계다 하시면 돼요. 행동 단계에서는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해 주시고 유지 단계에서는 유혹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을 해 주셔야겠어요.